최근 정부가 전국 4개 미군 기지를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미군 기지가 22곳이나 있는데요. 주한미군은 이들 미군 기지를 반환할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기지 반환이 당장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국방부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에서 포획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로써 연천에서 14건의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경기 북부청사가 담당하는 여권 업무가 내년 1월부터 의정부시로 이관됩니다. 여권 민원 서비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양주시의 수건 사업인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16일 첫 삽을 떴습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행정, 주거 융합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전국의 미군 기지 4곳이 우리 정부로 반환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돌려받아야 할 기지가 22곳이나 있는데요. 이들 기지는 언제쯤 반환될 수 있을지 반환을 촉구하는 지자체의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기지 반환 준비가 이미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기지 반환을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지 폐쇄 8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동두천 캠프 호비입니다. 기지 내 사격장을 돌려받게 된 것인데 부지 면적이 좁아 당장 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동두천시는 반환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KC 이런 데를 갖다가 그냥 빨리 받을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미군 측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기지는 전국적으로 22곳. 의정부시의 경우 미군 기지 반환 지원으로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약 10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국방부는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각 발표된 주한미군의 보도 자료를 보면 기지 반환이 당장이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돼 있습니다. 13개의 미군 기지가 비워졌고 폐쇄돼 한국 측에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기지 반환에 대한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입니다.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브리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한국 정부는 조속하게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또 촉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지 반환을 안 하는 것일까 못 하는 것일까? 저는 더 이상 기지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측에 돌려줄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환경 문제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기지 반환 전 오염 조사를 해야 하고 누가 정화 비용을 낼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지 폐쇄가 즉각 반환을 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앞서 4개 기지를 반환받기로 하면서 기지 환경 정화 비용은 우리 정부가 먼저 부담하고 추후 미국과 분담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미국이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분담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나머지 기지의 반환 시점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에서 포획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천군 신서면 멧돼지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임야에서 연천군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에 야간 순찰 중 총기 포획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검사 결과 시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14일 기준 연천에서 14건의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46건이 됐습니다. 지난 9월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약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돼지 농가에 ASF 발병이 잠잠해져 소강 상태에 접어든 분위기인데요.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은 ASF를 여전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61.5%가 ASF를 국내 축산농가와 국민 식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응답은 지난 11월 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겨울철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11월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경기도 내 인구 1000명당 독감 발병률은 195명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독감 유행이 늦은 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는데요. 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을 것과 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독감은 7세에서 12세 나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미접종 아동의 경우 반드시 예방 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기 북부청사가 담당하고 있는 여권 업무가 내년 1월부터는 의정부시로 이관됩니다. 경기도는 여권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 업무 이관을 추진하게 됐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여권 민원 서비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양주시는 16일 남방동 일원에서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양주역 일원의 64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행정과 주거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양주역 일대 역세권 개발을 시작으로 일자리와 주거, 문화와 교통 인프라를 모두 갖춘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가성비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도 정부 예산 중 국비 5,65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포천시 주요 시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80억 원이 증액돼 확정됐는데요. 주요 사업으로는 포천 화도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지원과 의정부에서 소흘 국도 건설, 옥정 포천 철도 건설 사업 등 교통 분야와 포천 교육문화센터 건립, 한탄강 지질공원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 등 문화 관광 분야입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속적인 국비 확보 대책 마련으로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는 내년 1월 27일까지 산정호수에서 2019 산정호수 윈터 페스타 별빛공원 달빛거리를 개최합니다. 2019 산정호수 윈터 페스타 별빛공원 달빛거리는 야간 행사로 유등 전시와 화려한 불빛 아래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채로운 포토존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겨울 억새꽃 축제도 내년 1월 27일까지 산정호수 둘레길과 조각공원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달 28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는 산정호수 썰매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진로 취업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는 농산어촌 지역 일반고 전문학과 여학생 7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 설계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됩니다. 1기 캠프는 16일부터 18일까지, 2기 캠프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각각 2박 3일 동안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캠프에는 취업시장 동향 이해와 입사지원서 작성법, 이미지 메이킹, 실전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다양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경기도 온라인 교육 서비스 지식이 신규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경기도는 부모 교육과 노후 준비, 반려동물 등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내용의 신규 과정 14개가 개설됐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식에는 인문 교양과 생활 정보 등 총 14개 분야의 1,200여 개 과정이 운영 중입니다.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과적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며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에서 한 가지 종류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1월 17일까지 2020년도 경기도 기숙사 신규 입사생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입사 공고일인 2019년 12월 12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대학생 또는 청년인데요. 입사생으로 선발 시 내년 2월 25일부터 1년간 거주하게 되며 보증금 20만 원과 부담금 20만 원 납부로 조식과 석식을 포함한 입사 생활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 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개방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시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개방에 참여한 학교는 발곡 초등학교, 중학교와 송양 중고등학교 등 총 19곳입니다. 학교는 평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썬루프 제조기업인 이날파 루프 시스템즈가 경기도 화성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파 그룹과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는데요. 경기도민 우선 채용에 관한 내용을 담아 2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한선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덜란드 자동차 부품업체인 이날파 루프 시스템즈. 주로 파노라마 썬루프를 만들고 현대나 BMW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 2위에 자리하고 있고 국내엔 경기도 화성 등 2곳의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태양광 기술 등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데 그 제조시설도 경기도에 둥지를 트게 됐습니다. 기업 활동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장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규모는 2천만 달러, 우리 돈 230억 원이 넘습니다. 낙점된 지역은 화성으로 자율주행차의 보조 시스템과 태양광 썬루프 등 최첨단 기술 생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It's a very good opportunity, and with your support, we can go now into the next step in our investment, but as well into our investment of new technology and providing the best solution for everybody. 이번 협약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민 우선 채용을 명시해 2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생산시설은 오는 2021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도는 이 업체가 현대차 등 세계 5대 자동차 업체와 협력할 수 있게 돕고 화성을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는 올해 제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7만여 건을 부과합니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의 소유분에 대한 것으로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 북부에서 일어난 화재 중 약 10%가량이 원인 미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총 8,204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748건은 아직까지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밝혔는데요. 그 이유로는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발화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데다 일부 관계자들은 원인 규명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인 미상 화재 건수는 파주 소방서가 가장 많고 남양주와 양주, 포천 소방서 순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화요일 오전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상권의 기온이 예상돼 도로가 얼어붙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교통 안전에 주의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수요일부터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찬 공기가 함께 유입되면서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날씨가 많이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